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재원의 원투펀치 246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가 챔피언스리그 리뷰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영상을 보고 분석을 하기 전에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축하드립니다. 아유,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5킬을 달성하셨어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뭐 받는 건 없지만 어쨌든 네.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렇게까지 이번 주는 아주 난해하지는 좀 않았던 것 같은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어쨌든 또 같이 해서 기분은 좋네요. 네. 같이. 제가 마지막에 똑같아서 틀까 그러다가 한 의원님이 안 들길 잘했죠. 지원아 같이 가자. 제가 거기에 감동해서 네. 같이 갈게요. 네. 아, 정말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원투펀치 역사에 있어서 이런 날이 또 올까 싶네요. 2회차 연속 한번 가봐야죠. 한번 네. 도전해 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경기를 두 분께서 모두 다 맞춰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스코어가 날 거다라고 예상은 못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맨시티 모나코 경기. 정말? 5대 3이라는. 네. 뭐 경기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네. 그냥 즐기면 됩니다. 네, 경기를 보면서 그만큼 두 팀이 수비적인 밸런스에 주안점을 두기보단 상대에게 어떻게 골을 넣을까에 더 주안점을 둔 두 감독 같았어요. 네, 그만큼 수비적인 허점을 찾아서 공격을 좀 집중하는 그러다 보니까 난타전이 됐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8골이 나왔던 경기, 맨체스터 시티의 역전승이었던 그 경기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맨시티는 기본적으로 지분 잡은 이제 스톤스, 수비진부터 만약에 빌드업이 될 경우에는 최전방에 있는 아게로 선수가 나와서 받아주면서 좀 긴 거리입니다만 거기서 리턴을 주고 모나코가 아무래도 압박을 좀 전방 1차 압박 라인을 좀 올리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라인을 끌고 오기 때문에 한 번에 빠른 직선적인 공격으로 뒷공간을 파헤치는 그런 공격 루트를 찾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네, 스톤스가 직접 패스를 하고 아게로 리턴, 야야 투레가 받고 자 실바부터 사네가 스프린트합니다. 네, 그리고 크로스. 이런 공격들이 몇 차례 이어졌습니다. 모나코가 압박으로 나올 것으로 알고 공격 자체를 직선적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시도가 계속됐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스톤스가 패스를 할 때 이 모나코에 있는 뭐 두 명의 투톱과 미드필더들이 상당히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에서 바로 속도를 올릴 경우에는 지금 배우 뒷공간도 지금 상당히 넓고요. 측면에 나가 있는 사네와 스털링, 또 한 명의 공격진 케빈 데브라이너는 아직 들어오질 못했습니다만 여기서 순식간에 양쪽 사이드 공격이 시작되면서 배우 공간을 뚫는 그런 공격이 계속 시도가 됐죠. 주고 야야 뚜레부터 리턴 한번 주고 바로 직선적인 공격이죠. 스피드를 살려서 마지막 크로스가 잘못됐습니다만 이런 공격이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후방 수비진부터 키퍼까지 아주 낮은 위치에서 1차 빌드업이 될 때는 모나코가 역시 백패스를 하거나 아주 낮은 지역 빌드업이 될 때 압박의 숫자를 좀 늘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키퍼의 역시 패스도 중요했죠. 네, 그리고 스톤스가 이날 실책도 했습니다만 또 직접 이렇게 패스를 통해 지금도 아게로 튀어나옵니다. 잡고 또 직선적인 공격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뒷공간이 지금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주고 또 돌아뛰면 이번엔 스털링이 왼쪽으로 돌아 나와서 크로스까지 올리는 이런 직선적인 빠른 공격이 시도가 됐는데 자 문제는 모나코 역시 맨시티가 직선적이고 빠른 공격을 할 때는 측면 수비수들 특히 페르난지뉴 선수는 이날 측면 와이드한 오버랩보다는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중앙으로 오면서 이쪽 공간이 이제 많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페르난지뉴가 왼쪽 수비수로 나왔거든요. 모나코 역시 맨시티가 패스 미스를 하거나 실책을 하면 바로 끊어서 지금 보시는 음바페 같은 선수들 퍼스트 터치가 워낙 좋았습니다. 바로 제껴놓고 스피디한 공격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음바페 선수가 지금 돌파를 합니다. 자, 한 박자 멈췄는데 지금 보세요. 이 선수가 왼쪽 수비수 맨디입니다. 측면 수비수가 엄청나게 빠르게 공격 가담을 합니다. 역시 모나코의 강점이죠. 맨디, 시디베, 측면 수비수의 공격력과 또 르마 선수의 파괴력 넘치는 그런 측면과 중앙지향적인 공격. 거기에 실바 선수가 조율과 돌파를 같이 병행하는 그런 사이드 공격이 상당히 강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페르난지뉴 선수가 왼쪽 수비수로 포진돼 있다가 공격 시 빌드업 시에는 이제 중앙으로 들어오는 그런 전술입니다. 뭐 시즌 초반에도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즐겨 쓰는 전술이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3백으로 진행이 될 때 끊기면
측면 공간을 많이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패스미스가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빌드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데브라이너가 잡아주는데 여기서 끊깁니다. 이것도 역시 맨디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난지뉴는 중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의 또 빌드업인데 불안감을 지금 노출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공격적으로 페르난지뉴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빌드업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좋았던 장면입니다. 스톤스가 바로 또 연결했습니다. 실바에게. 그러면서 사네가 여기서 개인 드리블을 통해서 마르세 유턴의 드리블 돌파 성공이 됩니다. 실바가 다시 내주고요. 이것이 전반 25분 스털링 선수의 첫 골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빌드업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성공은 하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전반 그 이후부터 수비적인 문제점들이 더 노출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1차 빌드업, 네, 최후방 라인에서 이렇게 압박에 가했을 때 스톤스도 그렇고 카바이로 키퍼도 그렇고 올 시즌 맨시티의 고질적 문제점은 1차 빌드업에서 실책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항상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머리를 긁습니다. 네. 여기서 은바페 선수 압박이 들어오는데 킹미스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시디베가 뺏어서 연결해주고 실바로부터 다시 시디베. 네, 크로스에서 팔카오 헤딩. 수비 밸런스가 이미 나가다가 다시 뺏겨서 흔들려 있었습니다. 네, 수비 밸런스 흔들린 상황에서 바로 이어진 실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습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의 팔카오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카오 선수가 사실 신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인데 그 신장에 비해서는 헤딩을 정말 잘 따내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팔카오 선수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헤딩골입니다. 네. 이 모습은 정말 그 초절정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첼시가 재활공장장 역할을 잘해주는 거예요. 팔카오도 재활시켜서 여기서 다시 폼을 올리고 네. 파투 선수도 재활시켜서 또 폼 올려서 중국까지 또 이적하고. 첼시가 얻는 건 뭐죠? 없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상황인데요. 프리킥 상황이 됐는데 지금 미드필더들이 너무 방심했습니다. 파비뉴 선수의 지금 롱킥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스톤스가 이 은바페 선수의 마크맨이었는데요. 이 빠른 은바페 선수를 잡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각선으로 이렇게 돌아뛰었거든요. U자 형태로. 결국 오타멘디 쪽으로 가서 두 번째 골입니다. 2대1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은 결국은 맨시티가 첫 골을 넣는 과정에서 좀 공격적인 빌드업이 성공을 해서 한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수비에서의 불안감이 좀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난타전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네. 홈팀이 2골 실점했으니까. 그리고 이날 이 어린 은바페 선수를 또 팬들이 인상 깊게 봤을 겁니다. 네, 역시 모나코 하면 젊음. 대부분 선수들이 좀 나이가 젊고 역동적이고 빠릅니다. 은바페 선수가 뒷공간 돌파를 통해서 한 골을 넣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전반 막판까지 은바페 선수를 활용한 공격들이 좀 많이 나오죠. 지금도 빠른 빌드업에 끊겼습니다. 시디베가 바로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데 오타멘디가 간신히 걷어내긴 했습니다만 이 은바페 선수의 움직임을 활용한 뒷공간 공격이 지속적으로 또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맨시티가 좀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경기는 난타전 양상으로 가겠다. 그것이 더 현격하게 드러나는 오셨군요. 순간입니다. 은바페 선수가 또 최근 폼이 점점 그렇죠. 좋아지고 있는 와중에 이 경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에 이 페르난지뉴의 시프트 중앙으로 오거나 지금처럼 공격 가담을 해서도 주로 이제 중앙 쪽에서 찬스 메이킹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페르난지뉴가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제 끊겼을 때입니다. 워낙 측면 풀백들의 스피드가 좋고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측면 특히 페르난지뉴가 빠져 있는 공간에서의 역습 허용을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페르난지뉴가 끌고 옵니다. 자, 실바와 주고받는데 시디베가 수비를 하고 실바가 같이 협력 수비하는데 시디베가 결국은 뺏어냅니다. 시디베 돌파죠. 결국은 페르난지뉴가 있던 쪽, 그쪽으로 돌파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 튀어나오는 르마, 여기서 팔카오 슈팅까지요. 전반전에 이 맨시티는 한 골을 넣은 이후에 모나코의 빠른 역습에 전술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공간을 좀 많이 내주면서 좀 불안한 그러한 경기 운영이 계속됐고요. 자, 이제 후반이 됐는데 후반에도 후반 초반까지 모나코의 빠른 역습에 측면 배후 공간을 맨시티가 계속 내주면서 고전을 합니다. 자, 지금도 중앙 쪽에는 바카요코, 파비뉴 아주 좋은 미드필더들이 배치된 모나코고요. 자, 지금 돌아서 맨디가 얼리 크로스를 내줬는데 자, 오타멘디가 이 팔카오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주심이 판정을 안 했다가 이제 제1부심과 협의를 해서 PK가 되는데 카바에로가 선방을 해냅니다. 팔카오가 어떻게 보면 조금 실축성
킥을 했다고 봐야겠죠. 근데 차기 전에 실축에 조짐이 좀 왔었어요, 사실은.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그 득점을 모나코가 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경기는 모나코 쪽으로 피스가 완전히 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실축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맨시티를 그러네요. 구해줬고요. 네. 그 팔카오 선수가 이 경기 뭐 사실 멀티골 넣고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PK 장면 때문에 사실은 네. 아쉬움을 좀 많이 남겼죠. 그렇습니다. 예. 경기는 후반 들어가서 더 난타전이 되죠. 스털링이 끊어내고요. 모나코 또한 측면 풀백들이 자 지금 이것이 이제 이 아게로 선수의 오른발 골인데 모나코도 측면 풀백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뺏기면 역시 측면 배우 공간 노출이 있었고 스털링이 그것을 활용해서 패스까지 해서 아게로의 골인데 이 장면은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이 인물이 문제 네, 아닐까요? 이 인물 네, 한 의원님처럼 해볼까요? 수바시치 네. 이거 세이브를 해야 되는 슈팅인데요. 여기서 실책이 나옵니다. 이 2대2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팽팽한 난타전의 흐름이 다시 이어졌고요. 지금부터 이제 보시는 장면은 양 선수들이 골고루 실책을 합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누가 갱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네, 수바시치가 모나코에서는 벌써 실책을 네. 하나 했고요. 그 상황에서 근데 긴 공격이 나오는데 역시 측면 배우 공간에 문제가 생기고요. 여기서 이 선수 한 의원님처럼 해볼까요? 스톤스가 팔카오를 놓칩니다. 그러면서 팔카오의 멋진 칩샷 골. 수바시치 모나코에서 실책하고요. 맨시티에서는 스톤스가 스톤스. 실책하고요. 두 선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만회하고 싶은 욕심이 강할 그렇죠. 겁니다. 자, 71분인데요. 3대3 지금은요. 상황입니다. 네. 코너킥 상황인데요. 맨투맨 마킹들을 각자 알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게로 선수를 마크를 해야 되는데 히디베 선수의 실책입니다. 공만 보고 지금 선수를 전혀 보질 못하다가 네, 넘어오는 볼에 그대로 아게로 선수에게 실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속된 모나코의 2개의 실점은 감독 입장에서는 주지 않아도 될 실점을 한 겁니다. 실책 때문에. 수바시치 또 시디베 네. 네, 두 선수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3대 3까지만 돼도 그런데 사실은 모나코가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2차전에서 또 상당히 유리해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이제 3대3 팽팽한 흐름에서 74분 54초. 네, 이제 75분부터 한 10분 동안의 흐름.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거기서 맨시티가 모나코에게 완전히 압도하는 흐름을 네. 만들어냅니다. 자, 아게로의 리턴인데 이게 미스가 됐어요. 네, 전형적인 패턴이죠. 아게로 리턴해주고 역습을 나가려고 했는데 미스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아게로 미스하자마자 다다다다다다다 지금 이거를 만회하려고 지금 들어옵니다. 자, 돌파해서 야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걸 뺏어내죠. 네. 이 한 동작, 네, 아게로가 그걸 만회하려고 뛰어가서 그 이 뺏어낸 동작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 경기의 가장 키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이것 때문에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맨시티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올라왔고 체력적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막판 흐름을 맨시티가 가져오는 결정적인 하나의 장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팀의 정신력을 이제 상징하는 바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빈 데브라이크가 가서 반칙을 얻어내죠. 반칙 선언이 됐습니다. 이게 75분 10초죠. 네. 네. 76분 15초. 여기서 스톤스. 만회했어요. 네. 스톤스입니다. 스톤스가 갱생도 써주세요. 갱생. 네. 모나코는 아직 수바시치랑 시디베가 만회를 못했는데요. 야야뚜레가 또 패스해주고 아게로 들어갑니다. 자, 뭐 아게로 선수가 이날 마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성기 때 모습처럼 내려와서 꼭지점에서 받아주고 들어가면서 역습의 고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아게로 선수가 과거에 좋았을 때 비해서 좋지 않았던 부분이 활동 반경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크랙 같은 그런 성향에서 박스 근처에서 좀 그냥 어슬렁거리거나 한창 좋았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막판 또 프리미어리그로 올 때 그때는 연계 움직임을 내려와서도 많이 가져주면서 역습의 고리 역할도 빠르게 잘 수행을 했는데 이날 좋았을 때 아게로 모습이 75분 이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팔카오 선수 아틀레티코 때 모습 보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아구에로 선수 아틀레티코 때 그 아틀레티코 대 아틀레티코의 대결이 지금. 맞습니다. 네. 자, 지금도 자네가 끊어냈는데요. 자네 선수가 아게로에게 줍니다. 이야, 지금 퍼스트 터치 보세요. 수비수 나오는 거 보고 바로 벗겨내는 오른발 퍼스트 터치를 통하는데 이게 몸 컨디션이 좋을 때 나오는 터치입니다. 아게로 선수가요.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들어가서 왼발 슛 79분 21초. 지금 연이은 그러한 아게로 선수의 효과
이게 지금 팀 전체에 나타나는데요. 자, 그리고 스톤스. 야, 골 넣고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따라가서 수비 또 성공을 해주고요. 또 본인이 좋아하는 드리블해서 네 패스까지 연결해주고요. 자네가 돌파하고 반칙 얻어냅니다. 80분 55초죠. 81분이 됐습니다. 아게로 또 리턴해주고요. 야, 실바의 또 로빙 패스에 아게로의 움직임이 업사이드 틀에 뚫으면서 아주 절묘하게 이어졌습니다. 거기서 패스, 자네골. 불과 75분부터 한 6, 7분 사이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순간적으로 그 아게로 선수가 끝까지 와서 수비를 해준 그 순간부터 선수들의 동기부여도 많이 올라갔고 정신적으로도 선수들이 아주 눈빛이 살아있는 그러한 짧은 시간을 맞았습니다. 모나코도 이제 만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르마 선수가 패스를 해주고 자, 맨디의 크로스. 이야, 네. 카바예로 선수도 네. 아까 실수가 하나 그렇죠. 있었었는데 실책을 했었던 만회 카바예로 한번 선수도 나요? 만회를 합니다. 네. 네. 아, 이게 다 이 분위기를 타는 거예요. 축구라는 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수했던 선수 다 만회하고 모나코는 실수했던 선수들이 그대로 만회를 못했죠. 만회를 못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 시점에서 네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아괴로는 퇴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난두를 투입하고 잠그기에 들어간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고 5대3 그대로 스코어를 유지한 채 끝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어느덧 맨체스터 시티한테 그 챔스 DNA가 쌓여버린 건지 그 20분여 동안에 그 역전골을 만들어내면서 이 8강 진출에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챔피언스리그 맨시티와 모나코의 경기 리뷰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과연 이 두 해설위원께서 2주 연속 올킬을 달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예측하겠습니다. 네. 못합니다. 적어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일단 들어보셔야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측을 해볼 경기는 아틀레티코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 정말 빅매치죠. 네. 자, 이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의 축신, 네. 저만의 축신이지 머리를 퉁쳤습니다. 네. 이게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보통 무승부 잘 안 하시잖아요, 장 무승부입니다. 의원님.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신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무승부입니다. 오, 두 분 다 무승부라고요? 원래 이렇게 조금 또 비슷해요. 같이 네. 가나요? 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르셀로나의 최근의 어떤 불안한 중원이라든가 불안한 수비력을 감안한다면 아틀레티코 홈팀의 승리를 예측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지는 모르나 일단 레버쿠젠 원정을 다녀오는 그 핸디캡은 작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연이은 일정들을 봤을 때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최근에 쏟아져 왔던 어떤 팀에 대한 비판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절치부심하고 가다듬을 시간의 여유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폼만 보면 아틀레티코가 활화산 같은 지금 공격력을 쏟아내고 있고 바르셀로나의 뒷공간을 파괴하기에 아주 적합한 또 스타일의 가메이로 선수가 또 최근에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틀레티코와는 또 상대적으로 바르셀로나가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어드밴티지를 고려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 2대2 뭐 요 정도 네. 승부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사자성어를 많이 모르는데 절치부심을 알거든요. 그래서 사자성어를 안 기념으로 저는 바르셀로나 가겠습니다. 네. 네. 바르셀로나 네. 가겠습니다. 네, 네. 절치부심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악에 받쳐서 경기를 하면은 또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경기예요. 네, 바르셀로나 중요한 입장에서도. 경기입니다. 아마 레알 팬을 제외한 라리가 팬들은 대체로 그거를 바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는 지금 우승 경쟁에서는 어쨌든 한 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라리가가 더 재미있게 되려면 사실은 바르셀로나 승이면은 레알 팬을 제외하고 네.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드리겠습니다. 맨유와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이거는- 리그컵 예, 결승전이죠. 리그컵 결승. 네. 저는 무리뉴 감독의 DNA. 맨유 요즘 결승전에 좋죠. 매우 강합니다. 네. 한 5번 싸우면 4번 이긴다고 보면 됩니다. 막 결승전에 매우 강한 감독이고 지금 맨유의 전체적인 뭐 팀 컨디션도 로테이션을 적당히 지금 하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네, 사우스햄튼도 지금 준비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네. 한 골 차로 맨유가 이길 것 같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체력적으로는 준비가 됐을 것이나
사실은 반다이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 사우스햄튼의 수비는 믿을만하지는 않다는 네.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키타리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마샬 선수가 좀 올라와 있고 지금. 그리고 여기 또 마타 같은 선수가 또 창조성으로서 미키타리안의 몫을 어느 정도는 받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의 어떤 맨유의 분위기라면 짜내기, 우겨넣기, 무리뉴 감독 말씀하신 어떻게든 우승하기 뭐 이러한 것들이 선수들의 폼과 결부가 되면서 반다이크 없는 사우스햄튼에게는 그래도 최소한 한 골 이상은 맨유가 많이 넣을 수 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재밌는 난타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팽팽한 승부가 분명히 될것 같아요. 2대 1이나 사우스햄튼도 그만큼 체력적 준비는 많이 됐으니까 3대 2나 뭐 이런 정도 스코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 따라가시게요? 이건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팬들이 혹시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리버풀을 이제 꺾고 사우스햄튼이 올라왔잖아요. 게다가 맨유니까 그러니까요. 사우스햄튼이 우승하는 것이 리버풀 입장에서는 그럼 두 분이서 어떻게 둘 중에 한 분이 바꾸시겠어요? 저는 바꾸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승률이 요즘 맨유 승. 조금 욕심 나거든요. 네, 맨유 승 오케이. 자, 마지막 경기는 레스터와 리버풀의 경기인데요. 먼저 하시죠. 저는 리버풀이 승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측이라기보다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 경기 직관을 그러니까요. 네. 예. 합니다. 네, 직관하는 리버풀의 첫 경기인데 그 경기를 꼭 이겼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서 네, 리버풀 승리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신하영 아나운서의 팬이기 때문에 리버풀 승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스터가 상당히 이거는 리버풀에 비해서는 핸디캡이 많아요. 유럽 대항전 토너먼트 경기 처음 원정 가서 레스터 선수들이 받았을 그 여러 가지 부담감, 그 체력 소모,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작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리버풀이 사우스햄튼만큼 오랜 기간을 쉬었는데 리버풀은 사실 그 직전에 토트넘전을 잡음으로써 분위기 반전을 저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레스터는 분명히 이거는 세비야 상대한 핸디캡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최근의 일정으로 봤을 때도 레스터가 과연 오래 쉰 리버풀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거는 리버풀 승으로 하는 것이 신하영 아나운서의 또 바람과 네. 더불어서 괜찮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경기도 혹시 같이 근데 가시겠어요? 원투펀치가 너무 재미없어지는데. 네. 그렇죠. 저는 무승부 갑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요. 무리 안 해요. 아니요. 분명히 잘할 것이다 그럴 때 원정 가서 배반한 경우가 워낙 많아요. 저는 그거를 느낍니다. 네. 아니 이건 모든 조건에서 유리한데 원정 가서 왜 이러지? 라고 한 경우가 워낙 많고요. 그럼 아예 레스터 승리 가세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무승부. 레스터가 이기면 어떡하죠? 엄청난 네. 점유율, 8대 2의 점유율 속에 네. 네, 슈팅 뭐 18대 5 뭐 이런 상황인데 네. 결국 골을 못 넣은 리버풀. 또는 한 골을 넣은 리버풀. 네. 이런 상황에서의 1대1 승부 네.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비기면 1대1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 비긴다면. 자, 축구라는 게 어떻게 될지 항상 결과는 모르니까요. 자, 저희가 세 경기 예측한 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한의원님 무승부, 장의원님 무승부, 그리고 저 바르셀로나 승리 봤고요. 두 번째 경기 맨유와 사우스햄튼의 리그컵 파이널. 한준희 위원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장지현 위원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리 봤습니다. 마지막 경기 레스터와 리버풀의 경기 한의원님 리버풀 승리, 장 위원님 무승부, 그리고 저 리버풀 승리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과연 셋 중에 또 올킬이 나올 수 있을지. 레스터가 근데 뭐- 이겨서 다 깨버릴 것 같아요. 감성적으로는 신하영 아나운서 직관하는 경기인데 네. 그러니까요. 리버풀이 좋은 네. 경기 좀 하기를 이겼으면 바라겠습니다. 좋겠어요. 그래서 이기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부는 오랜만에 AFC 챔피언스 리그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